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몇 개 마치 보어가 아니죠 플랑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볼 때 빛이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면 뭔가 퀀타이즈 되는 거 하나를 집어넣어서 물론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 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잘 설명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결과랑 다행스럽게도 똑같죠. 똑같지 않았으면 노벨상을 줬으면 굉장히 웃겼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업적을 소개하다 보면 가끔 의문이 들어. 문제 푸는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맞으면 만점을 줘야 되나? 그러니까 보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맞아서 노벨상을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은 불공정해.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포텐셜 웰 1차원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거를 계속 베리에이션 변주를 해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냐면 막스라는 게 뭐냐면 이쪽이 다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야.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양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 운동 에너지가 그럼 양수인데 이쪽으로 가면 운동 에너지가 음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입자가 있을 수가 없어서 파동함수가 이 바깥에서는 0이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끝이 0이야. 요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파동이래. 가만히 있어 보자. 파동 중에 우리 기타 줄이 양쪽 끝이 고정된 줄인 경우에는 특정한 파동만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특정한 파동 수가 파동이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된다 그랬죠. 요 조건을 만족하면 돼. 근데 여기서 요 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근데 P는 또 람다분의 H니까 H에다가 람다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이러고서 여기다 EM 다음과 같이 우리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레벨이 1부터 시작, 0은 아니에요.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갈수록 제곱으로 점점 커져. 그게 특별한 에너지 상태로만 연속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한 상태에 있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맨 밑에 있는 상태 n이 1인 가장 낮은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바닥 상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어볼 때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얼마냐? 바닥 상태의 웨이브랭스 파장이 얼마냐? n이 1일 때죠. n이 1일 때 요렇게 2일 때는 요거의 4배 9배는 이제 그리기 어렵고 하여튼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음 같은 경우에 만약 이 높은 상태인데 주위에서 아무런 에너지를 잃어버릴 게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하를 띄워서 전자기파로 방출했다고 전자기파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고 하면 여기서 아무 전자기파나 방출하고 밑으로 높은 에너지 있으면 항상 밑으로 내려와요. 아무 에너지나 방출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방출하면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이벤트로 포톤이 하나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려면 요 에너지 차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는 포톤을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포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요 차이만큼 집어넣어 줘야만 올라가지 요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에너지가 흡수를 해서 여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요 사이에 맞춰주는 프리퀀시를 딱 맞춰야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요 프리퀀시에 딱 맞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대개 요 차이에 비슷한 거 연속적인 여기 뿌옇게 쫙 뿌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흡수를 하겠죠. 우리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기타 줄이라고 했는데 양자역학은 이거보다
양자역학으로 푸는 건 이거보다 좀 더 정량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정량적으로 풀 수 있죠.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2m분의 d 제곱 dx 제곱. 이거 어려워. psi가 2 psi야. 우리 이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걸 이렇게 넘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dx 제곱 k 제곱 x. k가 어떻게 주냐? 웨이브 넘버가 요게 운동량이든 요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풀 때 나왔던 운동 방정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에너지가 얼마냐. 지금 우리는 그림으로 그려서 정성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정량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레벨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파동함수는 뭐냐. 그 파동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 다음에 그 파동함수가 주어져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 있을 때 전체 어딘가 있을 확률은 1이지만 예를 들어서 3분의 L에서 3분의 2L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요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량적으로 풀어보는데 갑자기 A로 바뀌었지만 A랑 L을 내가 바꿔가면서 쓸 거예요. A야. 여기를 A라고 치면 조금 아까 쓴 것처럼 자유입자의 경우 바깥에서는 0이니까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푸는데 뭐냐 하면 그거는 플레인 웨이브로 쓰거나 e to the ikx, e to the minus i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거나 아니면 코사인 사인으로 써도 되지 뭐. 코사인 사인으로 써봅시다. 이것도 좋네. 근데 일반적으로 복소수 함수인데 이렇게 리얼 함수로 써도 되나요? 되죠. 왜냐하면 리얼 함수는 리얼은 복소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포텐셜 웰에 있는 이 함수는 리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솔루션은 항상 리얼로 만들 수 있다는 시어렘이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점 조건은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동함수가 여기서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0, 요게 0이야.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경계 조건이에요.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psi 0이 0이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건 1. 이건 0이네. 그러니까 d가 얼마라도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럼 c네. psi가 0이면 c네.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가 0이야. 자, c가 0인데 이제 d가 0일 수는 없죠. c가 0이고 이제 그럼 요건 썼어. a일 때는 그럼 d sin ka가 0이야. d는 0일 수 없어. 그러니까 sin ka가 0이야죠. 그러니까 소위 경계 조건에 의해서 함수가 결정이 되고 함수의 조건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sin ka가 0이면 ka가 파이의 정수배면 되지. 그러니까 ka가 n파이. n이 근데 n이 항상 이거 생각할 때 n이 정수라고 할 때 정수가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이건 간섭무늬를 볼 때나 이럴 때도 똑같아요. 여기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n이 0이면 k가 0이야. k가 0이면 psi는 0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우리 그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그런 거 안 따지니까 n은 1부터 해. n은 1부터니까 sin psi x는 d sin a분의 n 파이 x의 형태고 에너지는 2m분의 h바 제곱 k제곱이니까 2ma 제곱분의 h바 제곱 n제곱 파이 제곱. 이게 아까 썼던 표현이랑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h바가 h를 2파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h제곱 n제곱 앞에 썼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 거 썼어. 다 구했네. 에너지 레벨 앞에서 구한 우리 기타 줄에 대한 비율을 구한 거랑 똑같이 구했어. 그러면서 D를 못 구했네.
D를 어떻게 구하죠? 이게 푸사이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 밀도라는 조건을 이용해 소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나? 이거야.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공간에서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요. 이게 확률이 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D의 절대값의 제곱, 근데 푸사이가 제로와 A 바깥에서는 전부 다 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은 제로부터 A까지 하면 되죠. 사인 제곱. 이거 우리 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도 dx가 빠졌네.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요거의 2배죠. 코사인 요거의 2배는 적분을 하면 사인에 비례해. 사인에 비례하는데 x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면 0. a를 집어넣으면 2n 파이, 사인 2n 파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사인 제곱의 평균값이 얼마냐 하는 거랑 똑같죠. 2분의 1이야. 계산을 하면. 그래서 2분의 d제곱. 이게 1이 돼야 돼요. 그럼 d는 복소수인데 우리 실수로 쓸 수 없잖아요. 쓸 수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항상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걸 써요. d가 음수여도 되지. 근데 우리 그러지 마. 그냥 d가 제일 양수라고 쳐. 그럼 d가 d제곱이 2야. 그럼 d가 아니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2분의 a인 것 같은데 2분의 1이니까 2분의 a인데. 그러니까 d제곱이 a분의 2야. 그러니까 d는 제일 쉽게 마이너스를 써도 되고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페이스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페이스는 절대값의 제곱을 할 때 항상 없어지니까 우리 가장 간단하게 다음 같이 쓰면 된다. 그래서 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 바깥에서는 다 0이고 사인 a분의 n 파이 x 반파장, 한파장, 하나 반, 두 개. 이게 파동함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노드 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죠? 노드가 많아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건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노드가 많다는 게 뭐예요? 이 안에 기울기가 막 변한다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막 변하는데 우리 운동 에너지는 기울기가 운동량이 파동함수의 미분에 비례하니까 기울기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불꼬불 할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커지죠. 따라서 노드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물론 양쪽 끝은 우리 노드로 수도 생각하지 않으면 마디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 둘, 셋 다음 같이 있고 이건 파동함수니까 당연히 음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우리 확률은 항상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이거는 실수니까 그냥 제곱을 하면 요렇게 다음 것 같이 이 바닥 상태에 있으면은 가운데서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크고 첫 번째 이게 제일 낮은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나머지 이거보다 더 큰 스테이트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n이 2가 first excited state지. 그죠? 이건 second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third excited state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보면 first excited state는 가운데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어. 두 개나 있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약을 하면 다시 이거 L로 바꾸면 조그맣게 했잖아. 쭉 바꾸면 n이 15, n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건 거의 우리 형광등 불빛이 우리한테 일정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의 평균. n이 커지면 우리 거의 고전적인 거랑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 어디서나 발견할 확률이 똑같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 뭐 자꾸 그림이 자꾸 나오네. 이건 우리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에너지가 적당한 스케일로 그렸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n이 1, n 제곱, 그러니까 이게 1, 4, 9, n 제곱의 비례니까 16. 작은 것이 점점 벌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만큼의 포톤을 내거나 전하를 띄워서 전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는 그 차이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포톤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데서 그럴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그 차이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만큼의 포톤을 흡수하면 여기로 딱 올라갈 수 있죠. 내려올 때는 그만큼 같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면서.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번에 딱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딱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 단계를 거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물론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나? 우리 그걸 따져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다시 말하면 포톤을 넣어서 딱 올라와도 내려오는 빛은 이렇게 내려와서 처음에 흡수한 빛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빛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 하나 빼먹었네.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데 2분의 A에서 4분의 3A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건 뭐 쉽지 뭐. 요 사이의 확률은 인테그랄. 여기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가 빼야지. P는 제곱을 하니까 A 사인 제곱 A분의 N이 1일 때 파이 X dx 2분의 A부터 4분의 3A까지. 더러운 적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분의 N파이, A분의 2배의 파이 X라고 놓고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해서 아까는 0부터 A까지 하면 요거 적분한 게 0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때 이걸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이 그래서 좀 들어볼 수 있지만 우리 이거는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텐셜 웰이 있는 포텐셜 우물이 무한한 포텐셜 우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약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한하지 않으면 유한한 포텐셜이야. 그래서 finite potential well, 유한한 포텐셜 웰인 높이가 U0야. 그럼 이 경우는 재미있어요. 이 경우는 뭐가 재밌냐면 아까는 에너지가 그 안에 이렇게 딱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고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그냥 갇혀 있거나 에너지가 U0보다 작으면 이 안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거나 에너지가 U0보다 크면 바깥에서 쭉 오다가 천천히 오다가 이 안에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소위 말하는 속박 상태도 있지만 자유롭게 충돌하는 상태도 있죠.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자의 에너지가 U0보다 크면 이쪽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에너지가 U0보다 작으면 전체 에너지는 양수여야 되는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게 U0보다 작으면 운동 에너지가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음수일 수 없죠. 근데 이게 무한이면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더 문제지만 이 경우는 에너지가 음수인데 하지만 에너지가 음수라는 건 뭔가 아까 솔루션이 e to the i kx e to the 마이너스 i kx인데 음수라면 k가
K 제곱이 음수니까 K가 이미지너리 넘버죠. K 제곱이 음수면. 근데 K 제곱이 음수면 어떻게 되나? 엑스포넨셜리 증가하거나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고전적으로 이렇게 작으면 역시 속박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무한인 경우랑은 다르지만 속박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 약간 엑스포넨셜리 약간 삐져나와.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다가 요 유제로보다 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에너지 상태가 아니라 연속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무한한 우물인 경우에는 항상 소위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게 뚝뚝 떨어져 있던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만 가지는데, 이렇게 유한하면 속박 상태인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될 때는 연속적인 상태, 웨이브 넘버 혹은 운동 에너지가 연속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양자역학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띄엄띄엄한 에너지 상태가 있다. 우리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나오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때 나오는 포톤이 연속적으로, 포톤의 파장이 연속적인 분포를 이루느냐 아니면 특정한 몇 개의 뚜렷한 파장만 흡수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이 있다는 건 바운드 속박 상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의미해요. 연속 상태가 있으면 속박 상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가 입자가 파동함수가 0이 아니면 여기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 아닌가요? 그러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음수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이게 여기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 이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입자가 존재하는지 않는지 알려면은 요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부분을 보려면 여기에 델타 X가 요만큼 거리죠. 요만큼 거리에 해당되는 델타 X를 보려면 델타 X가 이러면 델타 P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델타 P는 대략 H바분의 델타 X보다 작아. 그러니까 X를 여기 밖에 나가는지 아닌지 자세히 보려면 자세히 볼수록 운동량의 언서턴티가 커지죠. 운동량의 언서턴티가 커지면 어느 정도 커지냐면 속박 상태에서 바깥으로 축 튀어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 보려고 하면 보려는 과정 자체가 이 입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 파동함수가 이렇다는 거지. 여기 있을 확률은 뭐 얘기할 수는 있죠.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거기서 입자를 찾을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이건 1차원이야. 그럼 2차원은 이게 일렉트론 트랩이라고 하는, 조금 아까 만든 것처럼 1차원 포텐셜 웨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복잡한데 좀 잘 보면 그냥 원통으로 생긴 물체를 이렇게 사탕, 팬케이크, 이걸 크레이프 케이크라고 하나? 레이어, 껍질을 쫙 쌓는 건데 요게 메탈,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복잡해. 다음같이 줘서 뭐냐면 다음같이 준 다음에 외부에서 전류를 흐르거나 전기장을 걸면 요 사이에 전기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나? 전기장의 E 곱하기 D가 포텐셜 자이고 E 곱하기 포텐셜이 일정하게. 근데 여기서 포텐셜 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같은 장치로. 근데
포텐셜 웰은 1차원이야. 그럼 2차원으로 만들면 2차원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나? 2차원으로 어떻게 만드나? 그래서 이게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나노사이언스의 위력이죠. 표면에 이게 여긴 동그란 요 좁쌀 같이 생긴 게 원자예요. 원자를 이렇게 쓱 모았어. 원자를 쓱 모은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원자를 하나씩 이렇게 내서 원호의 4분의 1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뭐 나오는 파동이 뭐 동글동글한 건 다 원자고 뭐 그러네. 반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무슨 물결 파동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네. 4분의 3이니까 오! 다 만드니까 이런 무늬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원에서는 기타 줄이 진동을 하지만 2차원에서는 북이에요. 북을 땅 치면 나타나는 모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단면을 찍어보면 사인 파동으로 되거나 하는 이런 간섭 무늬가 이렇게 이게 전자가 있을 파동을 나타내요.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렇게 속박 상태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39장 여러분들 책에서 39장에 처음 내가 그 사진을 제꼈네. 처음에 그림으로 나타난 게 원자로 이렇게 주어지면 요 안에 전자가 갇히는 소위 말하는 일렉트론 트랩이라고 하죠. 2차원 일렉트론 트랩이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고 하더라? 처음에 있는 거를 그 속박 상태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작으면 퀀텀 1차원이니까 돛 2차원에서는 퀀텀 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요새 말하는 TV 회사 중에 삼성인지 LG인지 하여튼 QLED라고 들어봤지. QLED의 앞에 Q가 뭐냐면 퀀텀 닷이야. 퀀텀 닷을 이용한 테크닉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뒤에 있는 LED가 그럼 퀀텀 닷 LED가 뭐냐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북일 때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물론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2학년이 되면 공업수학을 들을 텐데 공업수학이 끝날 무렵이 돼서 스페셜 펑션을 볼 때 이런 원에 대해서는 뭐 베셀 펑션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쓰기 귀찮아. 쉬운 거 해. 사각형 우물이면 어떤가? 사각형. 아까 1차원 우물에서 2차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포텐셜이 0이고 바깥은 다 포텐셜이 무한대야. 이 안에서만 있을 수 있어. 2차원 상자죠. 이건 3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 닫혀 있으면 그 안에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되나? 기타 줄로, 그러니까 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데 북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기타 줄, 이쪽으로 기타 줄. 아까 이쪽으로 기타 줄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됐었죠? 8ml 제곱분의 h 제곱 nx 제곱. 이거였었죠. 이쪽으로도 그렇고 해서 두 개 더해. 다음과 같이 줘요. nx와 ny는 각각 1부터 시작하는 0이면 안 되고 1부터 시작. 이거 따라서 여기는 아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때 파동 함수는 아까 스퀘어 루트 2였는데 이렇게 되고 sin lx분의 nx 파이 x sin ly분의 ny 두 개 곱하면 돼.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될 거라. 스퀘어 루트가 있는데 스퀘어 루트가 있어야지. 스퀘어 루트가 있어야 되나? 분모에만 쓰면 되죠. 위에는 제곱을 한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요거는 x, y, z면 세 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지금까지 또 그러면 포텐셜 웰의 베리에이션 뒤집어. 포텐셜 웰을 뒤집어. 포텐셜 장벽, 포텐셜 웰이라고 해요. 포텐셜 베리어, 포텐셜 장벽이라고 해요. 이건 재미있는 사실은 고전적으로는 우리 고전적으로 이거 했죠. 포텐셜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이 정도 있으면 쭉 가다가 어라 튕겨 나오죠.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아야지
오다가 속도가 느렸다가 다음과 같이 가죠. 양자역학에서는 파동이야. 파동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속박 상태 받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되죠? 파동이 오면 여기랑 여기랑 운동 에너지가 다르죠.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H바 제곱 K제곱인데 K제곱이 K가 웨이브 넘버죠. 웨이브 넘버가 크고 작아. 파장이 달라지죠. 굴절률이 다른 매질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동인 경우는 이쪽에서 와. 그럼 1부는 반사하고 1부는 통과해. 요 다른 경계야. 1부는 반사하고 1부는 통과해. 그렇게 놓고 나서 그 파동에 대한 요 경계 조건을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서는 고전적으로는 여기는 통과할 수 없는데 파동이니까 어라 이 안이 K가 허수가 돼야 되네. 언제죠? 파동 K가 허수가 되는 경우, 비친 경우 언젠가? 전반사의 경우예요. 전반사랑 똑같아. 여기서 반사하는 파동 들어가지만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파동, 여기서 다시 진동하는 건데 이 진동하는 게 안 빠졌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면 나가는 파동이 있다 이거예요. 나가는 파동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쏴도 전자가 고전적으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데 파동이면 아니 전반사랑 똑같다며. 전반사도 이렇게 나가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반사를 사람들이 가서 다시 봤어. 유리에서 나가는데 나가지 않고 전반사가 돼. 그렇지. 그럼 일로 나가는 게 없는데 비친 경우랑은 다르지 않나요? 그 자세히 봤어.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 들어오면 약간 나갔다가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약간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 위에서 유리판을 이렇게 쑥 가까이 대. 쑥 되면 어느 순간 가까이 오면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빛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경계 조건이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전반사라고 하지만 표면 가까이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근데 다만 여기는 에너지 플로우가 없어. 포인팅 벡터가 이거는 0인 곳이에요. 이상하지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요런 파동에 대한 공부 요거를 어렵게 얘기해. 스펠링도 어려워. 이건 GRE에도 안 나와. 네. 어렵다. evanescent wav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잘 있는 것 같지 않은 뭐 여러분들이 캐스퍼 유령 영화 같은 거 볼 때 막 지나가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도 양자역학 거시적이지만 양자역학을 지나면 그러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몇 번이고 박으면 언젠간 튀어나올까? 꿈 깨야 돼. 그런 일은 없어. 거시적인 물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과될 확률은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서 터널링을 한다고 해요. 터널을 쑥 뚫고 나오는 것처럼 터널링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널링 이펙트는 효과가 물론 이 앞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대개 터널링 프로바빌리티는 엑스포넨셜하고 다음과 같은 팩터에 의존하는데 L은 장벽의 길이야. 길면 길수록 잘 안 돼. 엑스포넨셜이 줄어들어. B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 앞에 있는 상수를 제외하고 나면 요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요 차이야.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안 생겨요. 그것도 엑스포넨셜리 감소해요. 그러니까 터널링은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죠. 거시적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웨이블랭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이 아주 작은 양자역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터널링, 장벽이 있어도 지나가는 확률은 물론 엑스포넨셜리 아주 작아지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거 말로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사실 리서치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름도 어려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야. 스캐닝은 터널링 우리 좀 했어. 마이크로스코프도 뭔지 알아. 현미경이. 스캐닝 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자를 따서 STM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STM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스캔은 이렇게 쭉 스캔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물체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는 현미경이에요. 어떻게 하냐? 터널링 이펙트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무리 매끄러운 표면이라고 해도 우리 표면이 매끄럽다. 어느 수준에서 분자 수준에서 보면 울퉁불퉁해.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럼 원자 표면이 어떻게 생겼나? 우리 이런 걸 보는 게 우리 소위 서피스 피직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공학과에서 디바이스 혹은 재료 이런 쪽으로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아주 뾰족한 바늘을 이렇게 두고 요 사이에다가 포텐셜 차를 걸어줘.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포텐셜 배리어를 놔요. 아까처럼 포텐셜 배리어를 놔. 포텐셜 배리어를 놓고 포텐셜 차를 걸어주면 어떻게 돼? 이게 너 쭉 가까이 오면은 터널링 프로바빌리티가 커지죠. 전류가 쑥 흘러. 이 사이로 전자가 툭 튀어나와. 좀 멀어지면 전자가 잘 안 튀어나오죠. 터널링 프로바빌리티가 길이의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텐셜을 걸어준 다음에 쭉 낮춘 다음에 띡띡띡띡띡 전류가 딱 흐르네. 오케이. 전류가 흘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요. 가면은 길이가 멀어지니까 전류가 떨어지네. 전류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 컴퓨터로 피드백을 해서 전류가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오지. 그러다 보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네.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쭉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랑 항상 일정한 거리가 가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건 1차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샘플이 이렇게 있어. 이 짓을 어떻게 하죠?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이걸 다 해야 되죠. 그래서 STM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서피스 스트럭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가 우리가 말하는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장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토픽인 수소원자. 수소원자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기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어봐. 중력이 뭐 앞에 상수는 복잡하고 뭐 그렇지만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잖아. 이것도 수소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는 또 이것도 전기적인 힘인데 앞에 있는 적당한 상수를 빼면 역시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잖아.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타원 궤도를 돈다. 똑같은 R제곱분의 1이니까 전자도 원자핵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돈다. 그거 생각할 수 있죠. 타원이 지저분하죠. 처음에 케플러가 여러 데이터를 보고 지구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돈다 했을 때 과학자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알아요? 타원은 완벽한 모양이 아니야. 원이 돼야 완벽하지. 우리 세상은, 이 우주는 완벽함을 갖춘 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다가 뉴턴이 나와서 문제 푼 다음에 개작살 났죠.
타원이 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타원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과학의 첨단에서도 그래요. 첨단에서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이건 이 이론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자연은 이 아름다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너한테 아름답냐 나한테 아름답냐,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양자역학을 아는데 이런 궤도를 그리려면 순간순간마다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속도와 위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따라서 이 궤도를 돈다는 아이디어는 틀린 거예요. 근데 보어는 이 아이디어를 써서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어쨌든 우리 그건 하기 전에, 그래서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의 이렇게 발전으로 막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원자에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자가 방출하는 빛에 대한 연구,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발전이 됐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유는 몰라. 근데 수소, 원자,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빛을 쏘아주면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더라 이거예요. 혹은 어떤 그 기체가 그렇게 에너지를 딱 집어넣어줬을 때 방출되는 빛은 특정한 진동수에 혹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방출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빛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게 연속적인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을 스펙트로스코피 하는 사람들은 라인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나오는 이유를 몰랐어. 우리는 알죠. 아까 포텐셜 웰에서 에너지 차이가, 속박된 상태에서 에너지 차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특별한 것만 나오죠. 그건 몰랐어. 하지만 이상한데. 그래서 그 분광학자들,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 사람들이 케플러처럼 모든 원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았어. 원자들에서 나오는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선 스펙트럼을 다 보았더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파장의 역수가 어떤 정수의 제곱분의 1의 차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찾았어요. 왠진 몰라. 그 중에서 요게 2인 경우, 물론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1인 경우인데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이게 1보다 커야지. 근데 제일 먼저 찾은 게 2인 때. 2인 때 찾은 이유는 수소에서 2일 때 찾은 건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발머라는 사람이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 발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비례 상수를 다음과 같이 쓰고 리드버그 상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좀 이따 보고, 우리 이걸 리드버그 상수, 리드버그가 어떻게 쓰더라? 다음과 같이 된다고 했어. 뒤에. 그래?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돼서 안 보이는 것까지 자외선이나 적외선, 요게 발머 계열, 눈에 보이는 거. 가만히 있어보자. 앞에가 2의 제곱분의 1이라 아니라 1 빼기 요거 찾았네. 라이먼, 발머, 요게 2인 경우 2의 제곱, 3의 제곱인 경우 파시안, 다음 같은 걸로 쭉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수소 원자에서. 이거는 관측이 파장을 재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 알려진 법칙이에요. 근데 마치 케플러의 법칙처럼 법칙이 있으면 만약에 그거를 뉴턴의 법칙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속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이론이 아직 없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다 찾았어.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지 알아요? 요새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왜 제곱이어야 돼? 2.1승이나 1.9승이 되면 왜 안 되는데? 그런 거 했어요. 따분하죠. 좀 더 기본적인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야지 2가 정말 2일까? 유효숫자를 더 따지면 2.1일까?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되게 이 분야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어가 나타나서 좋아. 그때는 아직 보어가 나타났을 때는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거 전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초기 양자론이라고 해요. 보어가 가만히 있어봐. 그냥 돈다고 쳐. 귀찮아. 그래서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거는 이렇다고 쳐. 왜 그런지는 묻지 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형, 수소 원자의 설명이 이론이 아니라 수소 원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는 R제곱분의 1의 힘을 받으니까 원 혹은 타원 궤도를 돈다. 법칙에 나오는, 모형에 나오는 다음 같은 가정이, 4가지 가정이. 좋아.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원 궤도를 도는 순간 문제가 있어. 전하를 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빛을 내요. 근데 원자가 그 사이즈에서 원 운동을 하면 가속을 무지하기 때문에 빛을 내면 에너지를 잃잖아. 원자핵 안으로 빨려 들어가잖아. 그 안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10의 마이너스 9승초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우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물체가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9승초도 안 돼서 다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있어? 우리 몸에 대부분이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 이걸 어떡하지? 원궤도를 돌면 에너지를 안 잃는다고 하지 뭐. 야, 전자기하학의 법칙에 위배되잖아. 까불지 마. 이건 내 모형이야. 그래서 그 상태를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있으면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풀면 그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가 아까 구한 에너지 상태, 주어진 에너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전에는 그 상태에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오케이. 정상 상태, 영어로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이거 스펠링을 잘 써야 돼. A로 써야지. 이걸 E로 쓰면 문구류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는 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왔다 갔다 할 때만 에너지가 큰 데로 갈 땐 포톤을 흡수하고 내려올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 두 개가 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금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이 마지막이 정량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가정이에요. 스테이셔너리에서의 가운동량은 퀀타이즈돼 있다고 한 거예요. 가운동량이 H바의 정수배만 갖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n이 1부터 왜 n이 0이면 가운동량이 0이면 가운동량이 0인 상태가 양자역학에도 있어요. 근데 0이면 문제야. 그래서 우리 안 했어. 어쨌든 모형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왜 그럴듯한가? 이게 왜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건 어떻게 꺼냈나? 어떻게 꺼냈나 보면 이게 크기만 보면 R 곱하기 운동량이잖아. 이게 쓰면 N 곱하기 H 나누기 2파이래.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P는 2파이 R분의 NH야. 근데 P는 매터 웨이브라고 하면 람다분의 H라고 쓸 수 있죠. 그럼 파장은
2파이 r 나누기 n이죠. n이 1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n이 1이면 2파이 r이 원의 둘레죠. 한 바퀴 도는 게 한 파장이야. 한 파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한 파장이 안 되면, 한 파장의 정수배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만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정상,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조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전자가 매터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요 원주의 길이가 그 매터 웨이브 파장의 정수배라는 조건. 기타줄이 양쪽이 고정된 게 아니라 양쪽 기타줄을 이렇게 원으로 묶었을 때 진동할 조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나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아주 묘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드브로이의 그 물질파 조건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잘 교묘하게 섞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쓴 다음에 드디어 고전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맞진 않지만 고전적으로 한 계산. 원운동이라며. 원운동은 구심력이 양성자가 플러스 2 마이너스 힘 R, 이게 쿨럼의 힘, 이게 구심력이라면 R분의 mv제곱. 그 다음에 mvr이 nh 바람에, 그래서 V는 이렇게. 요 조건을 가지고 요게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 조건을 쓰면 요 결과를 우리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말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유도를 할 텐데 R이 n제곱에 비례. 아까 요 n은 여기서 나온 n이에요. 요 앞에 있는 게 뭐지? 이게 n은 차원이 없는 수니까 요게 길이의 차원을 가지는 양이죠. 길이 그걸 a라고 쓰는데 a가 요양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SI 유닛에서 5 곱하기 10-11승 미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어 레디어스라고 불러요. 전형적인 원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모형을 써서 에너지, 그 다음에 람다분의 1,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내려갈 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거에 람다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소 원자에서의 파동함수가 무엇인가, 그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